부동산 세계 테마 기행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중국 특집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 북중 접경 지역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,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대표님 다녀오셨는데 네네. 실제로 사실 거기 부동산 시장이 많이 들썩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. 들었거든요. 실제로 네. 좀 뜨겁습니까? 기대감은 굉장히 높고요. 베트남 쪽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 가치는 높은 것 같은데 현지에서 좀 높은 시세에 좀 분양하는 것도 있다. 그래서 옥석을 좀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네. 한번 좀 여러 가지 어떤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제가 접니다. 왜냐하면은 항상 또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고 바로 이 보이시는 곳이 이 신의주입니다. 지금 여기 단동에 바로 그 섬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직접 이걸 찍은 건데 바로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곳이 이렇게 바로 가깝네요. 굉장히 자세히 가깝습니다.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. 네네. 바로 그 망원경만 있으면 자세히 얼굴의 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.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단동이나 훈춘 이 지역을 알기 전에 이 지역이 속해 있는 동북 삼성, 중국의 동북쪽에 있는 삼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중국의 국기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좀 빨간색으로 한번 봤고요. 중국 이 동북 삼성은 농업이라든지 중화학공의 중심지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발전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자 면적이 이 삼성이 우리 한반도의 3.5배입니다. 굉장히 크죠. 이 세계의 성만 가지고도. 자 인구가 1억 910만 명입니다. 그래서 전체 인구의 중국 전체 인구의 약 8%를 차지하고 있고요. 자 도시화율은 60% 정도로 중국 평균보다는 살짝 높습니다. 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 40%가 안 되는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도시화율은 그래도 뭐 평균 정도는 된다. 자 1인당 동북 삼성의 지금 1인당 GDP가 4만 8천 위안화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15만 원입니다. 우리나라는 3만 분 정도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인데, 자 우리나라에 비교했을 때 이 동북 삼성은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. 자 중국 평균에 비교했을 때도 중국 평균보다는 낮다. 아직도 발전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동북 삼성이다. 자 동북 삼성의 경제 지표를 한번 보면요, 이 삼성이 바로 랴오닝성, 단동이 있는 랴오닝성,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랴오닝성. 그 다음에 연변 자치주가 있는 지린성, 뭐 길림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, 그 다음에 헤이링성, 이렇게 해서 동북 삼성인데, 자, 이 동북 삼성이 2013년, 14년까지만 해도 중국 평균보다는 2013년까지만 해도 중국 평균보다는 이렇게 높았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경제 성장이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성이었는데, 2014년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다른 지역이 올등하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뒤처지는 그런 어떤 그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. 자, 그 이후로는 지금 특히 이 지금 그 빨간색이 바로 랴오닝성인데, 랴오닝성이 그때 뭐 부정부패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공산당원 중국 정부의 약간 이제 어떤 시야에 좀 벗어나는 행동들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차 산업 비중과 3차 산업 비중,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중국의 홍콩 옆에 있는 심천이라든지 4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. 좀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. 자, 이 부분 유명하죠. 뉴스에 많이 나오신 이분이죠. 리커창 총리죠. 중국의. 이분이 지금 3년간의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서 280조 정도 투자하겠다 한 게 2018년까지고요. 5년 동안,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겠다. 그래서 동북 삼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금 계속 경제 성장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이 첨단 산업이라든지 지금 이런 산업이 없는데 이런 산업들을 갖다가 계속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이 동북 삼성에 대한 애정을 계속 과시하고 있는 게, 아무래도 이 중국 북한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성들을 중점적으로 저는 발전을 시켜야 될 타이밍이다. 이렇게 좀 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보시면은요, 바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단둥시인데, 이 단둥시 같은 경우가 지금 1, 2, 3지구가 지금 중심지 여기가 한 70만 명, 80만 명 있는, 아까 제가 사진 찍었던 그 바로 신의주 앞에 있는 지금 개발이 그나마 많이 된 그런 지역이고,
이 지금 단동시 전체를 이 지금 보면 24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, 자, 면적은 강원도 면적 정도 된다.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구압록강 철교라든지 이 압록강 철교로 중국 무역의 70%가 압록강 대교 철교를 이용해서 지나가고 있다. 특히나 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갈 때 그 녹색 그 기차가 지나갈 때 이 단둥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아는 게 바로 이 단둥이라 할 정도로 중국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단둥시다. 특히나 이 신시가지는 신압록강 이제 대교가 중심이 돼서 아직 개통이 안 됐습니다. 지금 준공이 된 지 한 4, 5년 됐는데 북한과 중국과의 서로 이익관계 때문에 아직 개통을 못 시키고 있는데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활발한 무역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게 북한이고 신의주고요. 이거 지금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제가 이렇게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게 단교가 됐습니다. 지금 6.25 때 미군이 폭파시켰다고 해서 단교가 된 건데 여기 이제 관광지가 돼서 32yuan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천 원 정도 주고 저도 직접 가보았는데 바로 북한 코앞에까지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. 자, 이 북한의 지금 특히 이 단동 부동산의 시장 변화를 보면은 이제 신시가지가 구시가지가 있는데 이때 이제 신시가지가 바로 장성택이고 한금평 지구를 만들면서 그때 이제 이쪽에 부동산이 많이 뛰었던 그런 어떤 그 시점이고요. 장성택이가 숙청을 당하면서 다시 이제 신시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죠. 뭐 물론 이제 대북 관계가 다시 조금 더 중국도 유엔 제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게 제재를 받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 지역에 무역량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시 이제 2017년, 18년 되면서 구시가지도 뛰고 또 신시가지도 같이 뛰면서 단둥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.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단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죠. 자, 계속해서 연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동북 삼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동북 삼성, 랴오닝성, 단둥이 있는 랴오닝성, 그 다음에 연변이 있는 바로 지린성, 이렇게 지금 알아봤는데 동북 삼성, 그 다음에 단둥시, 그 다음에 이제 연변자치주의 안에 연계시가 있고 연계시 또 안에 시가 있습니다. 바로 또 훈춘시가 있는데 이 훈춘이라는 곳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이 세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인데 먼저 연변조선소 자치주의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변자치주의 안에 있는 이 연계시가 연변자치주의 안에서 가장 이 조선족이 많고 또 발전이 된 그나마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.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연변의 1인당 GDP 규모를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 연길이 월등하게 높은 이런 지금 규모를 보이고 있다.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연변을 지금 현재 보면은 1차 산업 비중과 2차 산업, 3차 산업 비중을 보면은 연길이 그래도 3차 산업이 가장 비중이 높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연변 쪽에서는 중심이 연길이다. 반면에 이제 훈춘은 2차 산업이 좀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훈춘인 것 같습니다. 연변에 비해서 조금 외곽이지만 이제는 훈춘시 또 훈춘 바로 접경 지역까지 지금 현재 포스코라든지 기업들도 꽤 큰 규모로 10년 전에 규모로 그 물류센터를 갖다가 마련을 해놨고 지금 현재 이제 도로가 확장 제가 가봤는데 편도 1차가 이제 편도 2차 왕복 4차선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 접경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엿볼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지금 연계시 같은 경우는요, 1인당 GDP가 중국 평균보다 조금 위다. 중국 평균만큼 사는 게 바로 연계시다. 인구는 뭐 한 60만 명이다, 70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52만 명. 면적은 서울의 2배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잘 사지 않은 도시도 규모가 꽤 큽니다. 서울보다는 뭐 2배 정도 큰데 연길의 이 주택 판매량이 점점 지금 최근 들어서 2016년, 17년 들면서 계속 고조화되고 있다. 특히나 지금 연길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 아파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3.3제곱미터당 한 평당 약 지금 350만 원.
근데 이제 뭐 3, 4년 전에는 뭐 또 100만 원대에서 최근에 3, 4년 전에 가파르게 올랐던 그런 어떤 그 지금 시세를 볼 수가 있겠고, 제가 의아해서 3, 4년 전에 어떻게 평당 100만 원에 분양을 하냐. 건설 원가랑 이것만 해도 1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, 그랬더니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데, 그 당시에는 건축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쌌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다. 평당 350도 우리나라 뭐 서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고, 지방에 비교해서도 저렴한 평당 가격이지만, 평당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쌌겠죠. 그래도 최근에 3, 4년 사이에 3배가 올랐습니다. 3배가 오른 게 평당 350만 원입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중국의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. 이 완다 그룹이라는 곳에서 백두산 나들목에 또 바로 서울의 거리를 마련했는데, 자, 우리가 이 훈춘 지역에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훈춘의 접경 지역이고, 또 훈춘시, 제가 갔을 때 이 훈춘시에도 아파트가 계속 건설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고요. 또 백두산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지역도 이하도백인가요? 지금 정확한 지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, 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 뛰고 있다.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뭐 제가 지금 이거 찍었던 사진은 지금 영길시에서 가장 비싼 그 거리에 있는 곳인데, 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돈으로 평당 2,500만 원. 뭐 서울에 비하면 강남역 같은 경우는 평당 5억 원이 넘어가고요. 지금 뭐 현 시세가 뭐 7억, 8억 정도 간다고 하고, 또 우리 명동 같은 경우는 평당 1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,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아주 아직까지는 저렴한 그런 지역이지만, 가장 비싼 지역이 2,500만 원 상업지역 건물 지을 수 있는,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은 350만 원, 좀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 이 지역은요, 지금 경제 규모 중에 참 재미있는 게, 이 조선족 이분들의 해외 근로자가 약 70만 명이 되는데, 이 해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죠. 중국으로 본토로 뭐 부모님들, 가족들한테 입금한 액이 절반 이상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경제 규모 중에 절반 이상이 그런 자금이다. 이렇게 지금 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 지역 지금 훈춘을 봐야 되는데, 지금 이제 그 훈춘이라는 지역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, 북한과 이 접경 지역에 있는 바로 이 지역인데, 훈춘이. 자, 이 지역을 한번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. 자, 1인당 GDP가 중국 평균 정도 여기도 뭐 되는데, 인구는 25만 명의 작은 어떤 중소도시인데, 지금 특히나 여기 이제 나진항에 있는 나진선봉 이 경제특구가 1992년도에 그때 막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경제특구로 해서 이쪽을 개발하려고 했던 지역이고, 특히 이 지역은요, 중국이 이 태평양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물류를 갖다 갈 수 있는 가장 어떤 요충지이기 때문에,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중국은 이 바닷가까지 영토가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북한을 통해서 이 지역을 갖다가 같이 북한과 협력을 해서 이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쪽으로 많이 태평양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 지역에 진출을 많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눈여겨보고 있고, 자, 북한에서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단둥 앞에 있는 황금평이라는 이 경제특구를 좀 살리려고 하고 있고, 북한과 중국이 서로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제 훈춘시에서도 부동산 지금 그 줄 서서 바로 등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택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. 근데 이제 제가 본 느낌은, 이게 이제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만, 바로 여기가 북한 지역이고, 이쪽이 이제 러시아하고, 제가 찍은 지역이 이제 훈춘에서 찍은 지역입니다. 이 세 지역이 바로 있는 이 지역에서 제가 가봤던 지역인데, 지금 제 느낌으로는 훈춘이라는 지역은 아직 백지 상태입니다. 지금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아예 백지 상태로 개발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물류창고라든지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, 특히나 이
지금 나진항을 이용해서 태평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으로 물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지금 큰 규모로 개발이 될 것 같고요. 또 이 지금 중국 여기 단동 있죠. 단동이라는 지역은 현재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된 지역이고 신의주에서 다리만 건너면 바로 가까운 지역이고 또 압록강대교로 현재도 북한 무역량의 70% 정도가 그쪽을 거쳐서 가는 지역이고 신압록강대교가 바로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이 중국 단동의 신시가지도 개발됨으로써 이 두 개 지역은 앞으로 우리가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. 자, 하여튼 뭐 중국 접경, 이 접경 지역에 대한 중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또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상담 또 해드리고요.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